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4일 오전 9시 35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그리고 내각 쇄신, 국정기조 전환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국민들께 대단한 죄송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서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쳤다면서 국민의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다. 이 위기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우리 당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명선 전 의원의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서 역사를 보면은 국민 앞에서 가감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무언가를 더하고 감추려고 하려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됐다. 당내 중진들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을 다루는 삶을 살았는데 법이 앞장서서 등장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대외 활동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 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보수는 공멸한다 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저 속보이는 퇴행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 한 대표는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을 아프지만 인정해야 한다.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료대란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다.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인적 쇄신, 국정기조 전환, 이거는 보통 야당 대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사이의 긴장관계는 거의 파열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수냐? 이 논리 전개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탈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도 많고 특별감찰관도 임명되는 쪽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많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식물화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길을 예상하게 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달 21일 한동훈 윤석열 회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 한동훈, 윤석열 모든 것을 털어놓고 거기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상한 사진 하나 발표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훈계하고 무슨 꾸짖는 그런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의 아주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비서실장이 나와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국민 염장을 지르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세력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아무런 세력이 없습니다. 음모론자가 그게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음모론자들이 설치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는 어떠냐? 오늘자 동아일보는 용산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20%대가 무너지면서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야당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4대 개혁 등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달 하순 기자회견이나, 이달 하순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 등을 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내 요구대로 이를 앞당기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안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정책 역량에만 집중해서 꿋꿋하게 하던 일을 하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개혁 성과로 국민께 말씀드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죽여서 이재명 살리자는 걸 2년 동안 지속해 왔고 이제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당장 미국 대선 등 대외적 이벤트가 다가온 데다가 이달 중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이 있는 만큼 그 이후인 이달 하순경 대국민 설명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이번 주에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이 있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대외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까지 지켜본 뒤에 대통령이 설명 기회를 갖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한마디로 미련하다는 말로 대표됩니다. 의사결정이 늦습니다. 정치에서 기회를 놓치면은 그 기회는 불행한 결과로 돌아오는다는 게 법칙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구르기 시작한 이 민심의 이반 속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막으려고 하다가는 깔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급전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